네, 그리고 어떤 분이 한국 금리는 어떻게 보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사실 이 채널은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일단 이창용 총재의 말 따라서 가면 페드로부터 사실을 뭐 자유롭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숙명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늘 먼저 인상을 하거나 인하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많은 게 신음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탄 같은 그런 수준이고, 건설사도 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신용 1등급 사람이 신차 사면은 뭐 9% 정도를 낸다는 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고차인지 신차 같은데 신차? 아,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엄청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차를 살까? 이게 차를 3년을 몰면 거의 차값의 30%가 이제 저거잖아요. 이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6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쳐. 그러면 30%면 1,800만 원, 1,800만 원. 6천만 원짜리 차에다가 1,80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되니까 총 7,800만 원 내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BMW 5 시리즈 옛날에는 6천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사면은 7,800에 사는 거지. 거의 벤츠 E클래스 조금 이쪽 그 트림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중고 좀 진한 포르쉐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야, 이렇게까지 지금 금리가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좋을 리가 당연히 없죠. 야, 7,800만 원이네 참. 지금 어떻게 보면 캐피탈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 현대캐피탈 뭐. 하여튼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고, 미국이야 뭐 경제가 그냥 좋기 때문에, 미국이야 뭐 경제도 그렇게 완전 나쁜 것도 아니었고, 작년에 너무 좋았었고, 지금도 유지는 조금은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이민자들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고금리를 유지를 해도 그렇게 막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층민들 빼고는. 근데 한국은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뭐 미국처럼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은 왜 금리를 이렇게 3.5%까지 올리고 있지? 뭐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매크로만 볼 때는 매크로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매크로가 지금 망가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 코리아 같아 진짜. 부동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출산율도 거기랑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복병이 하나 있어요. 복병. 이게 진짜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떠나니까 이제 청소를 안 해. 근데 하던 거 마저 하고요.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행 중이고 한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상황 이거 좀 이해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고 싶네요. 일단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되면은 환율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375원, 뭐 8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내리게 되면 이게 좀 더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1,400원대로 가는 게 진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 뉴 노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노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1,400원대의 그 환율이 되게 되면 수출 경쟁률은 살짝 올라가겠죠. 이게 뭐 1,400원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막 강력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신에 수입 물가가 완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내는 기름값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계속해서 힘들어진 정책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 환율을 약간 좀 약화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좀 올려가지고 이게 선순환을 이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은 좀 살아나게 하고, 근데 이게 아베가 하던 정책이거든요. 세 가지 화살. 금리가 아니라 이제 환율을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금리도 낮추고 다 그냥 돈을 푸는 거지. 무제한 MMT 같은 건데 펼쳐 온 게 그건데, 뭐 우리가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환율 같은 거는 낮춰서 가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원화도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달러 대비로 볼 때는 반토막이 났고, 원화로 봤을 때도 60% 정도, 원화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1,450원대에서 지금 870원, 60원대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책이 이제 실패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들은 조금 살아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GDP 자체로 볼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인플레이션 올랐던 거는 일본의 자체적인 그런 그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리 다 인플레이션이니까 당연히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당연히 일본도 대부분의 재화가 아니라 그 원재료 같은 것들, 에너지를 거의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정책이 좀 실패를 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따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파죠. 친일파. 문재인 대통령은 친중파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개거품 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너무 중국한테 이거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친일 굉장히 고개 숙이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라인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아무런 말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이고 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IT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로 저는 걱정돼요. 해외에 나와서 한국에 돌아간 것들 보고 있으면 정책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월저널에서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후로,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로 국정 운영의 그런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정책들을 실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잘했던 거는 외교라든가 뭐 외교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미국과의 외교가 좋아진 부분이 있긴 하죠. 국회 가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외국과들의 외교는 그렇게 잘 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중국과는 완전히 척을 잡고, 뭐 러시아랑도 척을 잡고, 뭐 동남아랑 되게 가까워지거나 유럽하고 되게 가까워지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유럽 저번에 그 나토 회의 때도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초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초대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와,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월저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좀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하여튼 오늘은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서 저도 막 얘기하면서 막 생각이 안 나고 말이 막 막히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편집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여러분 주식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적어도 3년, 5년, 10년 정도 보거든요.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기다림의 대가가 엄청난 이익이죠. 물론 많은 기업들을 깨먹긴 하는데 이쪽 업계가 이제 성공률이 10%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개 정도의 기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 90%는 망하고 10%가 성공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10배, 20배, 30배 그런 대박을 쳐가지고 모든 수익률을 이렇게 전체적인 수익률을 업시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한 3, 4개월 정도를 맥시멈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가는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물려서 장기로 가는 그런 투자자들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봤지만 그렇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가는 케이스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조급증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급증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이익을 얻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잘 깔고 가시고, 아직 이익은 없지만 차익 실현을 작년에 하고 기다리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막 조급증도 없고, 또 오늘 단톡방에서 또 멤버십 한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그 5월달에 주식을 다 정리하셨죠. 완전 고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때 정리하셨는데 저는 8월에 정리를 했는데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다 정리했죠. 근데 이분이 지금 RP 수익률이 달러 RP 수익률이 7.7%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도 나쁘지 않구나.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무위험 수익률. 그렇죠? 환율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주식 없는 사람들이 꼭 뭐 패배드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긴 일이죠.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채권 수익률 5.5% 가지고도 시장 패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종목들이 잡주 이런 것도 있긴 하겠죠. 뭐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제 IT 종목들 투자하세요. 왜냐면 상위 10개 종목들 보면은 뭐 엔비디아든가 테슬라든가 이런 IT 종목들 위주로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실패 가능성들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죠. 쭉 갖고 가게 되면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줘도 장기로 올 때는 그 결국은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도 필요 없어.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단기 텀으로만 봐도 늘 개인은 시장에서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어설프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벌었어도 올해 깨지고, 올해 깨질 때는 작년에 본 거 더 많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호흡을 보시고, 채권도 몇 달에 내가 트레이딩으로 뭘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기금처럼 길게 가시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5살이면 우리 애가 10살 될 때까지 이 종목을 한번, 채권 한번 가져가 보시든 종목을 한번 가져가 보시든 한번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선에서 하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